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전체 화면을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로만 놓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를 이용한 이제 애저 모니터링을 가지고 이제 제 파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옵저버빌리티라는 단어를 저도 이제 작년 초, 이제 재작년 말쯤에 처음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도 항상 저희 그 엘라스틱에서도 이제 observability라는 그 텀을 가지고 계속 뭔가 이제 솔루션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되게 좀 어려웠었는데 그 얼마 전에 이 김진웅 님께서 쓰신 블로그에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이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사에서는 뭐 observability라는 말 대충 보시면 이제 observe하고 ability 그 관측이 가능하게 하다라는 거를 이제 합쳐놓은 합성어라고 이제 짐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엘라스틱에선 저희는 이제 통합 가시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번역이 아직 한국 뭐 IT 용어가 늘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인 번역이 좀 있기가 힘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곤 하는데 뭐 관측성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데이터를 로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좀 더 심화한 그런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던 걸 요즘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또 심화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이제 모니터링을 observabilit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 뭐 예제를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쇼핑몰에 장바구니에 할인 쿠폰을 작용을 할 때 뭔가 불편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 이 원인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용자 데이터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CPU 그리고 디스크 사용량, Q 같은 여러 가지 매트릭 값하고 심지어는 뭐 그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APM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통합을 해서 그 또 이제 쿼리 실행 속도까지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이제 병목을 찾아내고 어디서부터 계속 연달아서 이제 영향이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통합적인 관측을 하는 행위가 이제 observabilit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엘라스틱의 가장 특징이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엘라스틱에는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APM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고 사용자들이 했던 그런 이벤트 로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트워크 로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엘라스틱이야말로 정말 옵서비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해 정말 최적의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저희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요즘은 이제 엘라스틱에서 옵서비빌리티를 이제 하나의 큰 줄기로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엘라스틱이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겠죠. 다양한 앱들을 계속 뭐 APM이라든지 사이트 서치라든지 이런 대시보드라든지 뭐 로그 매트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크게 이제 솔루션화해서 좀 구분을 지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치, 그래서 observability, 그리고 security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bservability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로그 데이터, 매트릭 데이터, APM 데이터, 그리고 가동 데이터, 업타임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observability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좀 더 엘라스틱에서 그 시스템을 통합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며칠 전에 오픈한 페이지예요. elastic.co 저희 홈페이지 아래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을 잠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뭐 사실 그 엘라스틱의 도큐먼트가 워낙 방대해서 하나하나 다 보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엘라스틱에서 다른 시스템들하고 통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빨리 가기 링크를 그냥 제공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좀 참고해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아까 그 최영래님께서는 로그스태시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로그스태시가 먼저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였고요. 그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매트릭 베이스하고 파일빈 모듈에서도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7.4인가 7.5 버전부터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애저 모듈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애저 모듈을 그 비츠에 있는 애저 모듈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인테그레이션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게 애저라는 태그가 보이시죠? 애저를 클릭해 보시면은 애저에서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저 액티비티 로그라든지 오딘 로그라든지 애저 이벤트 허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거는 매트릭이고 어떤 것은 로그인데 이제 로그는 파일 bit을 사용을 하는 거고 매트릭은 매트릭 bit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저의 매트릭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저 모니터 매트릭 빛. 그러니까 아까 그건 이제 빨리 가기 링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되는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애저 모듈을 설치를 하시려면은 이제 먼저 그 애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매트릭을 수집할 때는 기존의 매트릭 빛들은 그 시스템에서 돌아가면서 그 매트릭 빛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들의 매트릭, 그러니까 CPU 사용량이라든지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데이터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의 그런 활동 상태 등을 수집을 했었죠. 근데 이 애저 모듈은 약간 다릅니다. 애저 모듈은 그 애저에 직접 설치해서 애저의 시스템을 가져오는 그 시스템 매트릭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별도의 매트릭 빛이 그냥 돌면서 애저에 접속을 해서 애저에 있는 그 상태를 직접 모니터링을 해와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엘라스티서치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할 수 있는 매트릭 셋들이 지금은 뭐 컴퓨트 VM 그리고 VM 스케일 셋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매트릭빛 모듈에 애저를 이제 이네이블드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매트릭 셋을 이제 배열로 입력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몇 분마다 한 번씩 가져올 건지 여기는 이제 300초니까 5분이죠. 5분마다 한 번씩 그 최근 10분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도록 이런 식으로 그냥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엘라스틱 클라우드에다가 애저 모니터링 그 데이터를 하나 지금 설치를 해놨고요. 여기 이제 클라우드 아이디랑 이따가 그 설정을 위해서 일단 열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키바나를 띄워 놓을게요. 여기서 런치를 해서. 그리고 요 키바나에 요 엘라스틱에 제가 그 계정을 하나 또 슈퍼 유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애저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애저로 로그인이 되어 있을 텐데 엘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로그아웃을 하고 자, 다시 애저 그리고 패스워드를 제가 엘라스틱 애저라고 했습니다. 맞겠죠? 네. 요걸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 도큐먼트를 여기 있는 이 도큐먼트를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 그 엘라스틱의 첫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매트릭에 애드 매트릭 데이터에서 여기에 애저 매트릭 가져오는 거를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바로 제 그 로컬 PC에서 하겠습니다. 로컬 PC에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매트릭 빛하고 파일 빛을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매트릭 빛을 먼저 압축을 풀고요. 매트릭 빛에 들어가서 매트릭 빛 야물 파일을 먼저 열어서 여기에 그 접속할 제 클라우드 아이디를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로 찾아서 여기 클라우드 아이디랑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여기다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아까 보셨던 자 클라우드 아이디랑 클라우드 어스 정보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넣고요. 요 클라우드 아이디는 요 키바나에서 보여주는 요 클라우드 아이디 이게 그 저희가 만든 요 클라우드 아이디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어주면 되고 어스는 제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애저 그리고 패스워드는 엘라스틱 애저로 요거는 제가 오늘 미더비 끝나면 다 이 클라우드 다 날릴 거니까 그냥 지금은 패스워드를 다 보여드릴게요. 설마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여기를 접속하셔서 뭔가를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그 enabled, 그 매트릭 빛에서 모듈 enabled 애저를 합니다.
매트릭스에서 모듈 enabled azure를 하면은 이제 azure 모듈이 실행이 돼요. 이 모듈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modules.d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modules.d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면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여기에 활성화되지 않은 모듈들은 뒤에 disabled로 되어 있고 활성화된 모듈은 저희가 azure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야물이 이제 disabled라는 확장자가 없어지면서 야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에서 modules의 azure 야물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게 azure랑 저희가 수집할 거는 오늘은 한번 그 모니터는 빼고요. 모니터는 빼고 그 컴퓨터 VM 그리고 컴퓨터 VM 그 다음에 컴퓨터 VM 스케일 셋 그리고 컴퓨터 VM 스케일 셋 그리고 스토리지 정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네 여기 있네요. 스토리지 정도를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페리어드는 좀 더 자주 가져오도록 좀 줄일게요. 한 30분마다 한 번씩 가져오도록. 그 다음에 이제 애저에서 요것들을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점점 시끄러워져가지고 잠시 방으로 보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애저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낮에 그 만드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보시면 그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아이디를 만들려면은 여기에 그 애저에서 뭐를 만들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것들을 따라 하는 게 이제 좀 작업이 오래 걸려서 제가 이것들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서는 그 애저의 이벤트 제가 만들었던 것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번 볼게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아이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애저에서 그 이벤트를 그러니까 앱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애저 포탈에서 제가 아까 만든 앱이 전체 서비스를 봐야 될까요? 모든 서비스에서 앱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게 있는데 애저 포털에서 제 쪽을 못 찾아가지고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찾으면 되네요.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저 이걸 자주 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메뉴가 워낙 많잖아요. 이게 어디 안에 있었는지를 계속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사용자 앱 등록, 앱 등록을 가서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만들어 놓은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에서요.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돼요.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랑 테넌트 아이디랑 이제 앱 아이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아이디고요. 요거를 카피해서 아까 요 클라이언트 아이디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테넌트 아이디는 여기 있죠. 테넌트 아이디는 이제 테넌트 아이디에다가 넣고요. 테넌트 아이디에다 넣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 키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시크릿 키는 여기서 인증서 및 암호에서 생성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아침에 만들어 놓은 암호인데 한번 만들면은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 하나 1년짜리를 추가를 하고요. 딱 추가되면 이 순간 한 번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잘 카피를 해놓고
여기다가 다시 추가를 합니다. 시크릿 키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subscription ID. subscription ID는 자, 뭐 전체 서비스에서 subscription 안에 가면 있겠죠? 구독. 네. 저는 지금 메뉴가 한글로 띄워놨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예, 구독 아이디 요거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제 매트릭 빛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매트릭 빛 옵션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네. 이렇게 해놓고 아까 그 키바나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라스틱 네 여기 들어가서 대시보드에 가서 이제 매트릭 빛 자, 애저 매트릭 빛 애저로 이제 생성된 대시보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매트릭 빛에서 셋업 명령을 치면 자동으로 다 생성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뭐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 빛 컴퓨터 VM 오버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최근 15분 동안 예, 뭔가가 들어오고 있어요. 뭔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저희 아까 그 애저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뭐 저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봐야 뭐 몇 개 있지가 않아 가지고 리소스 그룹이 여기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요게 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컴퓨터 VM이 딱 하나 있어요. 가상 머신이. 이 가상 머신에서 지금 돌고 있는 매트릭 값이 지금 요 정도, 뭐 CPU 사용량 0.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돌고 있고요. 제가 오늘 하루 오전에 만들어서 좀 오전에 쭉 돌려놓았던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중간에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그 애저에서 제공하는 매트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애저 서비스에서도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제공하고 있는 모니터 서비스를 매트릭 탐색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 자 구독과 여기에 있는 리소스 중에서 가상 머신을 적용을 해서 여기에 매트릭의 CP 이걸 할까요? 퍼센테이지 CPU를 해서 오늘 하루치를 보면은 그 여기는 보면 지금 스파이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요 키바나 화면에 보면 스파이크가 지금 하나만 있습니다. 요 하나가 지금 1.8 사이에서 있던 게 여기는 1.8 사이에 지금 하나가 있는데 왜냐면은 요 앞에 거는 이걸 먼저 VM을 처음 만들 때 이게 떴던 스파이크고요. 그 매트릭은 한 요즘부터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거 보시면은 이 매트릭 빛은 제 로컬 PC에서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로컬 PC에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은 이 매트릭 빛이 여기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 그 애저에 있는 여러 가지 요 값들을 가지고 알아서 애저 포탈에 가가지고 애저 포탈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수집을 해서 이 엘라스틱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쌓아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애저 매트릭 모니터링을 그 물론 이제 애저 자체에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계속 데이터를 쌓아놓고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데이터들과 비교해가면서 여러 가지들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엘라스틱 서치 안에서 엘라스틱 안에서 이제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엔 이제 매트릭 빛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것을 봤고요. 지금 저희가 수집을 한 게 애제 컴퓨터 VM하고 컴퓨터 VM 스케일 셋. 근데 제가 스케일을 한 번도 늘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가 아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지 정도가 있는데 스토리지가 있나 한번 볼까요? 스토리지 아까 대시보드 메뉴에 다시 가서 매트릭 빛에
애저의 네, 스토리지 오버뷰를 보시면은 스토리지도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네, 몇 개가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스토리지가 얼만큼 쌓였고 얼만큼 데이터가 들어갔고 나왔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구독이 여러 개 있다면 구독별로 이런 식으로 구분도 되고요. 리소스 그룹도 제가 지금 만든 것들별로 이렇게 좀 그룹핑이 되고 이런 것들도 꽤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매트릭빗은 아까 보셨던 스토리지라든지 컴퓨터 VM의 매트릭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파일빗이 수집을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물론 파일빗은 이제 그 애저에 있는 VM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거기에 있는 로그 파일들을 수집을 해오기도 하지만 애저의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애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그 애저 클라우드가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파일빗이 수집을 해와서 그것들을 이제 똑같이 엘라스터치에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애저의 이벤트 허브에서 가져오는 것을 이제 해볼 거고요. 아까 이제 최영량님께서는 그 IoT 허브에서 가져오셨는데 저는 이제 이벤트 허브에서 가져올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이벤트 허브를 하나 만들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벤트 허브로 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액티비티 로그라든지 사이닝 로그, 오딘 로그 등을 이제 이벤트 허브로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제가 다 구축을 해놨고요. 일단 그 애저 클라우드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저도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애저를 굉장히 많이 좀 배웠어요.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으니까 어딨냐? 네, 이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벤트 허브고요. 여기 이벤트 허브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여기로 막 쏴집니다. 데이터들이 막 쏴지고 여기로 쏘아진 이벤트 허브를 이제 파일빗이 읽어요. 읽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엘라서치로 쏴줍니다. 다시 파일빗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다가 네, 창을 하나 더 열고 오늘이 애저의 자, 파일빗을 이제 압축을 풀고요. 똑같습니다. 파일빗도 아까 파일빗의 modules enable azure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저를 enable 하고요. 여기도 파일빗 야물하고 파일빗 야물이 아까 그 매트릭빗에 있던 걸 그냥 카피를 해오겠습니다. 어차피 클라우드 아이디랑 클라우드 어스는 파일빗 야물에도 똑같이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맨 밑에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파일빗에 있는 애저를 또 실행을 해야겠죠. 파일빗 똑같이 이제 모듈스 밑에 있는데요. 코드 모듈즈 밑에 애저 야물을 열어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액티비티 로그, 오딘 로그, 사이닝 로그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넣어야 되는 값이 이제 이벤트 허브의 이름 그리고 컨슈머 그룹은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임의로 줄 수 있는 값이고요. 그리고 커넥팅 스트링, 스토리지 어카운트, 스토리지 어카운트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어카운트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 허브에서 데이터를 수집해다가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쌓고 다시 보내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 파일빗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그 이벤트 허브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벤트 허브가 자, ESAG 데모 EH 이게 이제 이벤트 허브고요. 이벤트 허브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컨슈머 그룹은 그대로 두고 커넥션 스트링은 저 이벤트 허브 안에 여기에 액세스 정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연결 문장 네,
요거를 카피를 하고요. 커넥션 스트링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어카운트는 이제 이벤트 스토리지로 가야겠죠? 스토리지가, 네, 요게 이제 스토리지 계정인데요. 스토리지 어카운트 안에 여기에 액세스 키 안에 이제 요 스토리지 어카운트 이름하고 스토리지 어카운트 키를 이런 식으로 넣어서 만들어줍니다. 요거를 저희는 이제 오딘 로그하고 사이닝 로그까지 다 한번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true로 바꿔주고 아래 들어갈 값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값들을 다 그냥 카피해서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바르부터 다 여기도 넣고, 네. 여기도 넣고, 아이고. 네. 이렇게 넣고 이제 파일빗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빗도 마찬가지로 제 로컬에서 실행을 하는 건데요. 파일빗 하고 이 해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돼야 되는데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이제 봤더니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에러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에러. 그래서 애저 이벤트 허브 인풋이 안 된다고 갑자기 나와요. 이게 왜 안 될까 해서 봤는데 모든 것은 이제 구글링 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파일빗 애저 항상 그 구글링 할 때는 그냥 그 에러 메시지를 카피에다가 붙이면은 제일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갔더니 그 7.8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이게 7.8에서 안 되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7.7까지는 제대로 됐던 얘기겠죠. 그래서 7.8에서 그거 아닌데? 자, 네, 7.8에서 애저 모듈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 제가 지금 본 오류랑 똑같거든요. 여기 에러가 나와가지고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안 되네, 뭐 이슈가 올라왔네 이러고 근데 어떤 현자께서 밑에다가 이런 문장을 추가하니까 된다 이러셔가지고 저도 이걸 보고 해결을 했어요. 뭐 해결을 한 건 아니지만 일단 동작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베리어블 아래다가 이런 식으로 넣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데모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돌발 상황이 또 생기고 네, 이벤트 허브 돌아가죠. 이제 로고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아까 그 에러라는 메시지는 안 보이고 뭔가 이제 좀 돌아가는 느낌이 이제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키바나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키바나가 네. 자, 여기에 파일빗이 만들어 놓은 그 애저와 관련된 이제 대시보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아까 저희가 수집한 그 종류가 데이터 종류가 세 가지였죠. 알럿하고 클라우드 전체하고 그 유저 액티비티에서 클라우드 오버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최근 15분으로 다시 한번 바꾸고 나서 보시면은요.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은 데이터가 없는데 얘가 가져오는 그 뭔가를 좀 해야지 액티비티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리소스 그룹을 만들든가 리소스를 없애던가 아니면 뭐 추가를 한다던가 이제 이런 뭔가 동작들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이벤트 허브에 그런 내가 했던 그 어딧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 파일빗이 이제 읽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없는데 오늘 이제 24시간 제가 오전하고 낮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좀 불러와 보면은 이제 접속한 유저, 이게 제 이메일이에요. 접속한 유저가 있었고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걸 했었고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알럿은 딱히 난 건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엘라스틱에서 그러니까 엘라스틱의 키바나 안에서, 그러니까 애저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집계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 7.8에 이제 또 메뉴가 이렇게 딱 접혀서 바뀌었죠. 그래서 observability 안에 보시면 이제 로그, 메트릭, APM, 업타임 요 메뉴들이 이제 observability 아래로 들어갔고요. 메트릭 빛을 제가 오늘 두 개를 실행을 시켜놨는데, 하나는 제가 만들어 놓은 애저의 VM 안에서 이제 하나를 실행시켜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 로컬 PC에서 실행을 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을 보시면은 그렇게 두 개의 호스트가 아마 여기 보일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제 로컬 PC고요. 이게 지금 그 애저에서 만들어 놓은 VM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여기에 있는 뭐 매트릭이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드릴 다운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로 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애저에서 수집된 로그 데이터 같은 것들이 또 보입니다. 데이터가 오늘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가? 자, 투데이로 한번 해볼게요. 투데이로 하면은 네,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파일빗으로 이제 엔진엑스 로그를 수집하고 있는 게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있던 데이터 중에서 observability 11 y 이제였나? 네. 애저 옵저빌리티 11로 했더니 여기에 제가 지금 찾은 그 로그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애저에서 아까 만들었던 것들 중에서, 자, 애저에서 제가 오늘 뭘 하나 하려고 했냐면요.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아까 삭제하려다가 삭제가 안 된 게 있었어요. 삭제 안 되는 오류, 제가 뭐 종속성 같은 거를 해지를 안 해가지고 요 오류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수집이 된 거예요. 보시면은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을 똑같은 아이디거든요. 삭제할 수 없었다는 요 이벤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데모를 한 거는 이제 엘라스틱에서, 그러니까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 매트릭이 아니라 애저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매트릭과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 로그들을 이제 엘라스서치로 수집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애저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애저 운용을 함에 있어서 엘라스틱의 옵서버빌리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애저에서는 보시면 아까 지금 파일빗에서 수집할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 정도가 데이터가 전부 다고요. 뭐 매트릭빗에서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빌링 정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확장해서 더 수집할 수 있도록 하려고 좀 이제 앞으로 로드맵에는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최영란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엘라스틱이 애저랑도 물론 엘라스틱 클라우드는 이제 애저랑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랑 아마존 AWS 모두 다 제공이 되긴 하는데, 애저 쪽에 상당히 업데이트가 빠르고 애저 쪽에 이제 뭔가 반영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지금 모두가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가장 큰 메이저한 세 개 클라우드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은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엘라스틱의 고객사였어요. 그러니까 애저가 처음 생길 때 애저 클라우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서비스들을 검색하는 검색 시스템이 엘라스틱 서치로 되어 있습니다. 애저 시스템 안에 있는.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엘라스틱을 사용하시던 고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엘라스틱은 좀 더 오래전부터 좀 관계를 많이 끈끈하게 맺고 있었다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요것만 보여드리기 조금 아쉬우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 또 애저를 굉장히 여러 개 쓰고 있는데, 회사에 있는 애저 클라우드 데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리소스가 한 300개 정도 있고, 이거는 유저가 실제 6명만 있는 건 아니라 최근 30일 동안 뭔가 활동을 했던 유저가 이만큼입니다. 여기 제 이름도 살짝 보이고요.
요 분이, 요 직원분이 아마 애저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크죠. 뭔가 제일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도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받고, 그러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따로 안 계시네요. 네, 오늘 뭐 많이는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뭐 요즘 또 다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또 출근들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또 야근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 최영랑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나중에 이 비디오를 보신 분들 모든 분들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질문 오늘 녹화 하나 지금 네. 들어왔는데요. 혹시 데이터는 리전 간 복제가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리전 간 복제가 되냐는 거는 복제는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 실시간으로 이중화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그런 게 고려사항일 것 같은데 데이터를 뭐 엘라스틱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리전으로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실시간성이 아니라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은 스냅샷을 찍어 놓고 그 스냅샷을 다른 리전에서 리스토어 하시면 그게 제일 편하죠. 이제 실시간으로 하시려면은 사실 제일 권장드리는 거는 리전 여러 개에다가 데이터를 동시에 쏘는 거를 제일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중간에 뭐 로그스탯이나 뭐 다른 파이프라인 뭐 ETL 툴을 둬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댓글 해주셨네요. 예.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오늘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최영양님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옆에서 도와주신 그 다른 분들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나중에 또 공유해서 그 저희 그룹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